안녕하십니까. 예, 긴 시간 힘드십니까? 어깨 한번 다 펴시고. 예. 저는 사실 엔터테이너 출신입니다. 예. 영화과에서 영화 연출을 하고 있고요. 김종학 감독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그러면 영화로 돈 벌었냐? 시나리오에서 돈 벌었냐? 네, 돈 벌었습니다. 먹고 사는 건 IT 개발자로 15년 동안 PM을 하다가 개발자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직장도 제가 JTBC 플러스라는 매거진이랑 콘텐츠 만드는 중앙일보 계열 회사죠. 그렇게 일했는데 다 제가 친구들이 PD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개발자고 했습니다. 즉, 제 인생은 다리가 찢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T자형 인간이고 콘텐츠 분야, 개발 분야를 할 줄 아는데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확실한 걸 하나 잡았습니다. 예, 콘텐츠도 하고 개발도 하는 아이죠. 스토리체인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트허브 모두 다 아시죠? 예, 프로젝트의 코드를 확인하는 기트허브는 코딩 팜이에요. 그렇죠? 예, 코딩 농장이죠. 스토리체인은 이야기의 밸류체인 과정을 관리하는 이야기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가 좀 길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 독자, 크리에이터는 저희는 프로듀서라고 부르는데요. 프로듀서가 함께 스토리 콘텐츠 하나를 기릅니다. 그리고 주별로 메인넷에 올라간 데이터 기반으로 분배합니다. 이때 분배하는 저장되는 사이트 변수값 그룹을 저희는 토마토라고 부릅니다. 토마토의 크기는 이 나무의 크기, 그로스 인덱스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리를 합니다. 무엇을 분리하냐? 카피라이트, 이용 허락권이라는 게 콘텐츠 분야에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감자라는 것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스토리체는 스토리 농장이다. 그리고 기트허브인데 스토리를 기르는 기트허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기트허브에 뭐가 있죠? 오크한다, 브랜치한다라는 게 있죠. 예. 하필 나무 비율을 두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야기 잘 못 써요. 나는 프로작가만큼 못 써요. 하면 누구나 부끄럽지만 이건 뭐하는 이야기 있는데 이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이 쓴 거를 포크해 보세요. 혹은 브랜치해 보세요. 대신 여기서 내가 수익이 날 경우에 배너 수익 혹은 내게 어떤 유튜버에게 수익이 된다든가 내게 영화화되거나 할 때 원작자에게 에러를 해주세요. 이게 규약화되고 코드화돼 갖고 한 번 규약하면 유변조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스토리 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리워드가 핵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리워드가 핵심이 아니에요. 저희가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유변조할 수 없는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없으면은 자산화될 수 없는 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라는 건 뭘까요? 종이책이에요. 350페이지 되는 영화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드라마 대본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종이 계약을 해요. 근데 너 수익 나면은 1000만 원 줄게라고 계약했는데 그 계약과 위배해요. 작가들 많이 들리는 거 아시죠? 누구나 상식으로 아시죠? 그런데 받아서 리턴할 수 있는 게 겨우 200만 원, 300만 원일 때 승사를 포기해요. 여기에 이렇게 불안한 어떤 대본에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를 하기 힘들죠. 즉 자산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 그럼 요건이 뭘까요? 자산의 요건은 저는 맨 앞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산의 요건은 제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치 형성, 가격 형성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드라마 대본에 녹음량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 드라마 대본이 나올 때까지 누가 얼만큼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다가 돈을 넣는데 공시지가를 내가 모르겠어요. 사기가 굉장히 애매할 겁니다. 두 번째, 미래 수익이 약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불 종이 계약은 지불 이행에 대한 보장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 컨트랙은 지불 이행이 강제되어 있다는 거. 세 번째, 기대가치 상승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스토리 분야, 대본 산업,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출판화될 소설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라는 거 전범이에요. 너무 범위가 큽니다. 저희 대학교 팀원들 포함해서 11명, 해싱포원도 9명. 예, 이거 전 세계 스토리를 위한 기초업을 만들겠다. 엄청나게 스킬성 발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저희가 실현 가능한 한 거를 좁혀야 됩니다. 어떻게 좁혔냐? 쓰겠습니다. 인터랙션 스토리 분야를 좁힙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MVP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팅형 인터랙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스토리에 집중합니다. 이 인터랙션 스토리가 어떤 자산 가치를 만들 때 수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스토리에 집중하느냐? 저희는 블로그 그래도에 집중하지 않고 SNS 그래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스토리 분야는 없어요. 스토리라는 포맷은 굉장히 특이한 지적자 사건입니다. 특허, 상표권은 등록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저작권은 특허 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입증주의예요. 만약 분쟁이 터졌을 때 온전히 자기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다른 특허라든가 지적자 사건들은 이런 변곡점이 없어요. 가치 상승할 변곡점이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 스토리라는 거는 일찍 투자할수록 1달러에 거래되고 300만 원에 거래되고 3천만 원. 우리나라 시나리오 가격은 원자 가격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라이터스 필드는 7,500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북출판되고 영화화 됐을 때 어떻게 가치가 상승될지 모르죠. 그리고 특허나 상표권과 다르게 이 일이 1년 안에서 2년 안에 굉장히 짧은 피리어드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벤처 투자 좋은 스토리를 만났을 경우 벤처 투자를 안전하게 영역자금 한 7년 정도요. 스타트업 수요보다 약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제가 아까 자산화되는 세 가지 요건에 충족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은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했는데 연결이 될 수 있다. 지불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다라는 요건이 성립이 안 되면 함부로 투자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자산화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산업은 스토리 산업은. 그리고 타이밍 칠 때마다 그 노동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을 측정할 수가 없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창작자라든가 그 자산을 만들어내는 스토리라는 자산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의 행위에 기반해서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불 이행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논 페이스 투 페이스 온라인 컨택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비대면 계약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쓴다고 하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팔아야 돼요. 스토리라는 상품은 다른 어떤 프로덕트와 다르게 실행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할수록 위험에 노출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다크 마켓으로 각광받았죠? 아시죠? 왜 드럭딜러들에게 처음 하는 거였을까요? 야, 이거 수요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팔려 나가면 총 맞을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금 추적도 안 되면 거래 가능하대. 그리고 내 신원도 감출 수 있고 그다음에 총 맞을 위험이 있고 지금 신뢰가 어떤 신뢰도 확인하고 진짜 사회 구매자인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축됐어요. 그러니까 국방받았어요. 스토리 산업은 말씀력은 아니지만 만화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여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팔려고 보여주는 순간 아이디어 고용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NDA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NDA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 예측이 걸지 않고 합니다. 송사 터져도 송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죠. 저희는 이것을 간단하게 스마트 ND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가해서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으로 스마트 NDA가 있고요. 독자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뷰어 그리고 작가들을 위한 기여도 측정 시스템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가 추가해준 상태이고요. 인터랙션 뷰어 같은 경우는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약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창작 화면이네요. 요즘 지하철에서 보면 다 모두 채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합니다. 지겨운 아무리 재밌는 스토리라고 해도 글자만 있는 상황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약간 좀 동영상처럼 애니메이션 있게 움직 있게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끔 창작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귀찮을 경우 뭔가
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서는 창작을 하고 함께 코워킹을 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어떤 공증효과 있게끔 세상성 있게끔 어떤 스토리 컨텐츠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자랑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여름에 그걸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제가 IT 회사에 다니다가 꿈을 못 잊어갖고 휴직하고 작가 생활을 합니다. 작가 생활을 했다가 또 힘들면 다시 돌아가고 뭐.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시나리오 작가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선배님이 있었어요. 경희대 장례식장 가는데 약간 굉장히 부끄럽고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전면 뛰어들지 않는데, 근데 콘텐츠 잘 나오고 천만 관객 나오면은 대부분 그 돈은 어디 가냐면 유통의 끝에 배급자에게 대부분 갑니다. 그 스토리의 플롯과 캐릭터의 재미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없죠. 정말 잘 될 경우에 요즘에는 자동차 하나 사주고 퉁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매절 계약을 합니다.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는 국가별로 달리 구매해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포맷별, 이것이 애니메이션화 되느냐, 웹툰화 되느냐, 각자 달리 팔려야 됩니다. 이것이 잘 돼 있는 곳은, 협회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광부에서 이런 것도 했어요. 작가가 특약사항을 넣지 않는 한 모든 판권은 제작사에게 집필을 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모르는 작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작가를 살리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뒤에 보시면은 홀더들 혹은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많이 가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취지 좋고 인터페이스 좋고 아이디어 좋은 거니까 사업화돼요. 그래서 취지만 좋으면 저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NGO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정치를 하야 됩니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첫 시작에 이제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비싼 대회에 가는데 이제 대상을 받게 되었고, 중진공 나이파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행히 이제 크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트너십도 맺고, 이제 람다 일도 제휴를 맺고, 그다음에 신과 함께 만든 제작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죠. 신과 함께는 대표적으로 스토리가 영화화된 어떤 사례죠. 그런데 마켓 사이즈에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 가능하게 도달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가를 뽑았습니다. 즉 KPI가 어떤 건지 뽑아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자본력이 많으면 B2C 시장에서는 관객 모으고 배나 태우고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유행어가 있죠. 그로스에틱. 적은 자본으로 어떻게 테크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B2B로 갑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팔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잘 파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레진도 있고, 웹툰사들도 많고, 시나리오 잘 파시는 분 많아요. 심지어 시나리오 에이전시들은 10에서 15% 해외 세일즈 해주면서 가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팔지 않고 계약을 잘 해주는 툴로 전략을 짰습니다. 즉, 콘텐츠 비즈니스를 그로스 세팅이라든가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작가를 막 모집해갖고 막 쓰게끔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잘해줄까라는 관점으로 봤습니다. 계약의 문제를 잘 풀면은 콘텐츠는 자동으로 확보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잘해주신 분들에게 납품해서 수익을 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 비용이 아주 높은 분야, 협회도 없고 그런 분야에 동남아 시장이나 그쪽에는 그때로 B2C 시장입니다. 국내에서 콘텐츠 시장 막 성장하는 거 같이 밟아먹는 거는 좀 자중하자라는 모델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 얼마큼이냐? 한국 포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만 13.5조입니다. 2017년도 자료고요. 1조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했을 때는 121년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 하실 분, 단투 하실 분 다 피부시켜야 되는데 단투 하실 분들 소개해 주시고, 예. 여기 제가 함부로 가면에다가 큰일 나는데, 저희는 슬롯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글 쓰는 거 관심 있으세요? 네, 글 얘기도 아직 많습니다. 네. 창작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자산화해서 만들려고 하세요. 좋은 스토리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스토리마다 그래픽 제공해서 읽지 않아도 내가 투자하면 되겠다, 언제 투자되겠네 하고 마실 딩크도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린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시냐? 퍼블릭 세이가 지금 사원인데 사원에 들어오시면 뭘 할 수 있냐? 저희가 덱을 만들었을 때 슬롯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템 판매하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꼭 저희 토큰을 넣고 슬롯에 넣습니다. 그럼 36시간, 지금 36시간인데 48시간인데 이 정책을 권할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있고 전체 네트워크 콘텐츠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사플링, 묘목이잖아요. 제가 토마토 나무에 비유를 드렸죠. 토마토를 씨부터 기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모내기 할 때 벼씨를 뿌리진 않습니까? 이미 길어지는 묘목이죠. 즉, 크립토홀더들은 묘목을 몇 시간 안에 슬롯에 넣어 치워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작가들은 공짜로 글을 쓸 수 있지만 몇 개 이상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쓸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묘목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 묘목을 크립토홀더들에게 사갑니다. 얼마에 사갈까요? 예,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카카오 페이지라든가 웹소설에는 이미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한 화에 얼마, 그리고 한 시리즈 18화 정도 됐을 때는 한 1,500원에서 그 이상 되겠죠. 좀 불편해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아이템을 판지만 저희는 콘텐츠를 하나의 게임처럼 보고 있어요. 그 스토리 안에서 리액션 아이템이라는 걸 판매합니다. 콘텐츠 자체에 과금하지 않고 아이템을 소비할 수 있는 게임처럼. 그 소비할 아이템들을 쓰려고 하면 크립토 토큰으로 기른 슬롯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을 사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ERC 시계 하나를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 전 또 좋은 업체와 접촉이 나와서 ERC 1155를 주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죠? 아시죠? 엔진에서 그쪽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 하나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RPG 게임에서 방패 아이템이 막 소개되고 있어요. 표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더 디자인만 달라고 그 스토리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인공이 있는데 못생긴 오빠가 막 키스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리액션 이야기 갈래 버튼이 있어요. 이때 방패 아이템을 소개 누르면은 방패대하고 오빠를 뽀뽀하지 않는 이야기를 달라져요. 근데 방패 아이템이 없는 사람은 이거 봐야 되겠죠. 없는 사람은 뽀뽀를 당하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젠더 감성이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니까 믿지는 마세요.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선 희망적으로 꾸고 있지만,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걸 아셔야 되겠죠. 저희가 작은 모집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려면 연 6억 8천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버닝이 한 60%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했을 때는 이 정도면 이거의 절반에 도달하고 그 이상에 도달했을 때는 더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팁스 기술 스타트업 기준으로 한 25억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시고 말코치로 들어와주십시오.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토큰은 별도로 해줘야 되고, 토큰은 지금 퍼블릭 세일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저와 1대1로 면담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퍼블릭 세일 사시는 보다는 보너스 적게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퍼블릭 세일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비대칭 장소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저와 면담도 안 하고 어떤 전략인지 구체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낮은 데로 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세일을 안 했습니다. 프라이빗 세일은 퍼블릭 세일 이후에 한참 후에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철학은 기관은 저희 퍼블릭 홀더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아니고 우위에 있게 되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정보를 더 받으실 거기 때문에 보너스가 충분히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해칭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는 자본은 안 받고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받고 지원금 받고 저희가 가진 거를 그냥 좀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한다면.
예, 그래서 마켓 스트레이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 모든 웹툰,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드라마, 세트장까지 갖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내에. 그런데 M&A로 껴들어가는 이런 이 공통적으로 이 회사들이 가진 거는 스토리 부족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이게 자산인데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건 다 매몰돼 있어요. 30개 대본을 만들면 그 중에 2편이 될까 말까 해요, 상영이. 그러면 30개의 거래 가격을 이걸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몰되고 있어요. 이거를 해외에 문화적 측면을 다시 관리하면 다시 대팔 기회를 줄 수가 있죠. 이때 번역료가 들어가죠. 이때 저희 같은 경우는 콜리전스 장에서는 집단 지원을 통해서 함께 번역을 하면 번역 기호에 따라서 나눠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이런 파트너십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건데요. 지금 저희가 협약한 문다비치 같은 경우는 컨버전스 아트 회사인데 모네 그림이라든가 전통 어떤 무화들을 재미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그림을 저희 휴대폰에 넣어갖고 스토리 창작을 재밌게 게임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공모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계하고 세트장에 가갖고 저희 모바일 앱으로 직접 찍면서 창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투자 포인트 알려드려요. 재밌는 이야기고 영화화된 이야기가 곧 자산가치 쓰일 스토리일 텐데 영화화된 이야기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상추 따다가 앞에서 쌈 싸 먹고 즐겁고 개울에서 하는 거는 일본 힐링 영화예요. 그건 진짜 저한테 정말 하는 거는 강렬하고 부끄럽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라디오에도 올리기 힘든 사연이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에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누구와 만나야 되냐면 기승전결을 잘 짜는 거에 맞는 거예요. 기승전결의 핵심은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는 갈등,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어떤 딜레마가 내적으로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미디어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잘 쓰는 작가들을 찾아갖고 스테이킹을 해주시면은 주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상이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네. 자세한 건 여기 콘택트 골뱅이 창점 있는 거